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누군가가 이제 카톡으로 뭔가 의논을 하신 분이 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결혼할 계획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셨거나, 혹은 결혼할 계획은 없어도 여자들은 이런 느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지금 교제하는 이 사람하고 내가 결혼까지 갈 것 같다. 혹은 여자들이라면, 제가 남자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여자들이라면 어떤 느낌까지 오냐면, 올해 내가 결혼을 하겠다. 이런 느낌. 이런 느낌도 오거든요. 저는 뭐 애인이고 남친이고 하나도 없었는데, 2013년 1월 1일에 눈을 딱 떴거든요. 눈을 아침에 딱 떴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그때 애인도 없었고 뭐도 없었다니까. 그런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기분이 엄청나게 상쾌하면서, 기분이 2012년도인가? 아무튼 기분이 엄청나게 상쾌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올해 나에게 정말 좋은 일 하나가 일어나겠구나. 뭐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 이거는 제가 여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남자도 그렇구나, 남자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큰 어떤 이벤트가 될 만한 그런 것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형제도, 교회에 어떤 형제도, 그 형제가 이제 사귄 지 1년도 안 돼서 이제 결혼을 한다는 그런 이제 말이 있었고, 나중에 그 형제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형제도 그런 느낌을 가졌었대요. 매년도 1월 1일에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올해는 정말 뭔가 좋은 일 하나가 일어나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답니다. 예. 그러니까 살짝, 물론 민감한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걸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약간 올해 나 결혼하겠다, 내지는 내가 이 남자랑 결혼하겠구나, 내지는 이런 느낌이 살짝 촉이 약간 민감한 그런 사람이라면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느껴지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결혼을 한 신혼이거나 아니면은 결혼 날짜를 받아놨거나, 아니면 그건 아니지만 내가 어쩐지 올해는 결혼할 것 같은 느낌이라거나, 내가 지금 사귀고 있는 이 남자랑 결혼을 하겠다라거나, 이런 결혼을 하겠구나, 뭐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나 계획, 확실한 계획, 이런 게 있는 분들이시라면, 아무리 막 돈을 많이 벌고 막 중고생을 가르치고 싶고 이럴지라도, 제발 집에서 공부방을 하시거나 아니면 작은 교습소에서 초등부만을 전문적으로 가르치시기를 권면합니다. 저에게 그 카톡으로 이제 살짝 의논을 하셨던 분도 올해 1월 달에 제가 작년 12월인가 11월인가 그때부터 컨설팅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컨설팅 초반에 저희 고객인 거죠. 저에게 컨설팅을 한 그런 분이죠. 그분이 그 당시 공부방인가 그걸 하셨는데, 이제는 확장을 해가지고 애들이 많아져가지고 이제 교습소를 차린 시점인데, 조만간 이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조만간 결혼을 하고, 누군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 말은 24시간 이후에는 회원으로 돌릴 거니까 말을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는 임신을 하신 거예요. 임신 극초반. 그리고 곧 결혼하시는 이런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중고생들은 속을 많이 썩이고, 뭐로? 공부 안 하는 거로 속을 많이 썩이고, 그리고, 얘네까지 막 체력적으로 이제 너무 힘들고, 이래서 저에게 그 의논을 하시길래, 지금 당장 중고생 정리해라. 막 이랬더니 그 엄마들 부모님에게 너무 죄송하고 뭐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죄송한 건 한 번이고 그냥 임신까지는 얘기하지도 말고 그냥 결혼을 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그냥 빨리빨리 정리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그분은 이제 곧 마흔이 이제 되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임신 초기에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 강사들이 조심을 한다고 하면서도 조심을 못하는 게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게 나에게 남들이 보기에는 힘들겠다 이러는데도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게 몸에 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렇게 뭐 무리가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이래서 그러시는데 제발 그냥 초등부만 가르치시고 이제 차츰차츰 이제 초등부마저도 이제 정리를 하셔야겠죠. 제 느낌에는 이런 건 언제라도 다시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발 막 임신 막달까지 하지도 말고 어느 정도 한 대여섯 달, 뭐 5, 6개월 지나면 정리하시고 애 낳으면 애 돌이 지날 때까지는 그냥 안 하시는 게 더 안 하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왜 그러면 초등부만 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초등부는 막말로 뭐 내가 뭐 몇 달 쉰다랄까 아니면 뭐 한 달 쉰다 뭐 몇 달 쉰다랄까 이런 익스큐즈가 돼. 뭐만 해주면 환불만 잘해주면 환불 플러스 조그만 선물 아니면 환불보다 살짝 더 많은 금액 뭐 요 정도만 넉넉하게 해주면 언제라도 그게 익스큐즈가 받아들여지고 또 그러다가 몇 달 뭐 쉬다가 다시 오픈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시 모여요. 초등부는 시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책임감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다. 책임감에서. 그래서 이게 뭐 신혼이다 뭐 아니면 곧 결혼할 사람이다 그러면 이게 가장 중요한 이제 임신과 출산 이게 언제라도 이게 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제 생각에는 본인 애들이 어리면 초등부를 가르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고등부는 밤늦게까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도 시험 기간이 되면 또 봐줘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처절하게 안 살아도 된다. 결혼했고 남편이 돈 버는 그런 위치라면 그렇게까지 처절하게 안 살아도 삶은 넉넉하게 사라진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은 그냥 집에서 공부방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교습소를 작게 하시거나 그래서 빨리 뭐 이런 일이 생기면 빨리 정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세팅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요 선생님도 그냥 공부방 계속 했었으면은 더 좋았잖아요. 그런데 그거 1년을 못 참고 애들 많아지니까 교습소로 옮겨가지고 교습소도 이제 정리를 하려면 거기 뭐 인테리어 비용 뭐 이런 것도 뽑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그거 정리하고 그러려면 아무래도 좀 내 돈이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조금 1년만 좀 더 해보다가 교습소를 하지 그거를 못 참고 애들 좀 늘었다고 교습소를 해가지고
제 느낌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계통의 선생님들이라면 초등부를 전담으로 그냥 전문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좀 더 냉철하게 말하지만 좋은 선생님일수록 이걸 그냥 냉철하게 생각하면, 그냥 드라이하게 생각하면 얘는 내 학생 중에 한 명일 뿐이야. 그냥 내 학생들, 걔네는 영어 점수 올리려고 나한테 돈 내고 그냥 다니는 애들일 뿐이야. 그런데 선생님들은 그 정도의, 그러면 그런 정도의 애들이라면 그 정도의 책임감만 발휘하면 되는데,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얘네가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된 다음에 선생님 생각이 날까? 아니면 선생님을 어디서 만났으면 그 선생님을 알아볼까? 얘는 본인의 길고 긴 인생 중에 아주 짧은 순간 선생님의 학원을 다녔을 뿐이야. 나중에는 선생님 생각이 나지도 않을 뿐더러 선생님을 어디에서 만난다고 해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런 상태가 된다고 너무너무 뭐 섭섭하다고 뭐 이럴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그들은 선생님의 자식이 아니에요. 그들은 다른 누군가의 자식일 뿐이고, 그들은 아마 선생님이 그들을 생각하는 것만큼 선생님을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 중에서도 싱글이면서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쳐 온 그런 선생님들일수록 아이들을 자식같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뭐 잔소리도 하고 이러는데, 나중에는 선생님으로서 해야 할 도리만 했으면 될 텐데 엄마처럼 잔소리를 하니까 애들이 싫어서 나가고 이런 경우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책임감, 선생님의 위치에 맞는 그 정도의 행동만 하면 돼요. 그런데 너무 심하게 학생을 위해서 희생을 하려는 그런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런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러면 저는 이거는 잘못된 사랑이다 뭐 이런 느낌이 들었고, 근데 저도 그런 사랑이 있었어. 애들에 대한 그런 사랑이 있었어. 그리고 뭐 선생님이 임신 중이라도 내가 얘를 책임을 맡았는데 뭐 대학 시험 볼 때까지는 내가 책임져 줘야지, 내지는 중3까지는 책임져 줘야지, 아니면 올해 말까지는 책임을 져 줘야지, 뭐 이런 식으로 막 책임을 지려고 막 책임을 지려고 막 한단 말이야. 그러다가 나중에 큰일 터지고 나면 엄청나게 어떻게 하냐면, 엄청나게 후회뿐만 아니라 그들을 증오하게 되는 마음도 있어. 그들을 증오하게 되는 마음도 있다고. 그게 바로 저예요. 그게 바로. 저도 오랫동안 싱글로 지내면서 아이들을 봐줬기 때문에 애들이 자식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임신을 했다고 내가 뭐 애들한테 뭐 나 임신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잖아. 부모도 몰라, 애들도 몰라. 나만 알아. 그런데 한참 그냥 애들 시험 대비하고 막 이럴 때야. 그런데 그거를 말을 못해서 그냥 그래 뭐 잘 되겠지 뭐 이런 마음이 있으면서 얘네들을 이렇게 봐줬다가 어떻게 애가 잘못되거나 뭐 이렇게 그러잖아.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 걔네를 원망해. 걔네를 원망하고 그 부모를 증오하고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싹 터. 그래서 그게 완전히 막 이렇게 점점 자라서 진짜 막 증오를 하는 이런 상황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모나 그 학생도 그렇게까지 하면서 나에게 배우려고 배우기를 원하지도 않아요. 원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사실대로 말을 했으면 아이고 선생님 그러시냐고, 몸조리 잘하시라고, 저희는 다른 선생님 알아보겠다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떠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선생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내가 얘를 이렇게 여태까지 얘네 엄마가 나한테 뭐 잘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얘를 언제까지는 봐줘야지. 이런 마음을 품고 몸도 마음도 너무 무거운데 걔네를 가르치다가 좀 안 좋은 일이 있고 이러면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야. 이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겉으로 표현을 하지는 않지만 심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얘가 내 자식 죽였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더 나쁜 거라니까. 그게 더 나쁜 거라고. 예. 아니, 그러니까는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 학생들과 그 부모는 무슨 죄야. 그냥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여태까지 나한테 배웠으니까 계속적으로 배운 건데, 선생으로서인 나는 그걸 제때에 고지고대로 말씀을 드렸으면 별 문제가 없이 그냥 다 정리를 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혼자 끙끙대면서 뭐 애들 가르치다가 만약에 그랬다면 그것은 그 학생과 학부모도 그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사이코 아닌 다음에는 그렇게 선생이 그 지경이 나서라도 그 선생한테 배워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사이코패스가 아닌 한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예. 그러니까 제발,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본다면 그것은 희생도 아니고 뭣도 아니야. 그냥 내가 어리석은 행동을 한 거고 어리석은 판단을 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쟤네 뭐 저 학생 부모가 그동안 뭐 5년 동안 나한테 뭐 학생을 맡기고 아들을 맡기고 자식을 맡기고 나에게 이렇게 잘해줬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끝까지 얘네를 봐줘야 되는데 그렇게는 제발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한번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싹 정리를 하는 게 훨씬 낫지. 그거를 끙끙대고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 그거는 나에게도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에게도 정말 크나큰 실수를,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무슨 죄야. 그 사람들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들 머리 위에 업보가 쌓여 있는 거라니까. 그 사람들도 죄를 지은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런 상태를 그 사람들이 원할까요? 절대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발 학생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희생시키고 이러려면 학원 일 하지 마라. 예.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생들하고 함께 하려고 본인 자식과는 놀아주지도 않고 그럴 시간도 없고 학생들에게는 상냥하게 대하면서 그 모든 짜증과 이런 거는 내 자식한테 풀고, 이런 선생님들은 절대로 학원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잘 될 수가 없어요. 차라리 그냥 반대로 해. 차라리 반대로. 뭐 공부방을 해서 적당히 몇 명 가르치면서 자식에게 잘해라. 차라리 그렇게 해야 돈을 번다. 그게 바로 우주의 섭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랑은 1차적인 책임감과 사랑은 학생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식, 내 가정에 대하여 1차적인 사랑과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 한다. 이게 바뀌면은 이거는 그런 사람들은 돈을 벌 수도 없고 복이 들어올 수도 없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혹시 뭐 자녀가 어리거나 아니면 결혼 계획이 있거나 아니면 결혼한 지 얼마 안 되거나 뭐 요런 분들은 가급적이면 집에서 공부방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 아니면 조금 집에서 하니까 너무 답답하다, 애들도 많아졌는데 이 정도면 교습소, 작은 교습소 한 10평 그 정도짜리 교습소를
하고 사시는 게 가장 그게 아무것도 희생되지 않고 돈도 잘 버는 그런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